자, 세 번째 시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교시에서 여기까지 스케치가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러한 점선으로 중심선처럼 돼 있는 이런 선들은 돌출이 인식을 안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얘를 가지고 이제 돌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돌출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쵸? 곡선 추정일 때는 얘가 무조건 다 잡힌다 그랬어요. 모든 선이. 예,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돌출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아예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다 빵빵 뚫려서 나와지게 되는 예, 이런 것들인 거고, 만약에 나는 바깥에 있는 형태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추정이 아닌 예, 연결된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변을 하나만 잡아봐도 바깥에 있는 붙어 있는 선들끼리만 연결을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런 커브들은 선택을 못 하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선택을 제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연결이 된 곡선이 내가 한 번 찍었을 때 하나의 부분씩만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도 역시 그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는 건데 우선은 그냥 연결된 곡선으로 그냥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돌출 값은 뭐 특별히 그냥 넣진 않을 거고 요대로 해서 그냥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안에 있는 도형들 다시 한번 돌출을 또 씁니다. 두 번째 돌출. 그럼 이번에는 이 부분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이때도 역시 연결된 곡선을 하셔도 선택이 되고요. 또는 여기가 지금 직선에서 호로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연결된 거 말고 접하는 곡선으로도 얼마든지 선택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접하는 곡선으로 했을 때 옆에 있는 얘도 선택이 될까요? 얘는 연결된 걸로는 돼요. 그런데 접하는 곡선을 하게 된다면 해볼게요. 하면 이렇게 호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왜? 얘는 직선과 직선끼리 연결되는 부분의 모서리가 날카롭죠. 동그랗게 라운드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접하는 곡선으로 얘가 다 인식이 안 된다는 거. 예,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결된 곡선으로 저는 먼저 아이고 잘못 찍었네. 자, 저는 먼저 얘를 하나만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돌출하고, 자, 요 직선을 찍어서, 네,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빼서 돌출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안에 구멍이 뻥 뚫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얘가 지금 이 상태, 여러분들이 추정됨으로 놓고 옆에 지금 결합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유니언이라고 써 있었죠. 바디도 이미 다 선택이 돼 있어요. 이런 상태로 적용을 하면 예, 그냥 한 덩어리로 합쳐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얘를 또 해볼게요. 연결된 곡선. 자, 얘도 튀어나왔는데 얘는 뺄 거야 라고 하면 빼기 하셔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러한 식의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치거나 빼거나 예,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결합 지난 시간에 없음 빼기 해봤는데 이 추정됨도 봤잖아요. 자동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럼 교차라는 것은 뭐냐? 교차는 말 그대로 교차되는 범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마지막에 했던 이 돌출 부분 있죠? 요거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보면 없어졌죠. 자, 뒤에 스케치는 그대로 있어요. 다시 한번 돌출하고 자, 연결된 곡선 선택해서 쭉 뽑아 올렸는데 이때 만약에 제가 교차를 한다면은 뭐가 남을까요? 지금 보시면 이 공간을 잘 보세요. 이 앞에서 나왔던 얘네들의 덩어리가 하나
얘 덩어리 두 개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교차되는 범위가 요 범위가 교차가 되겠죠. 지금 제가 빨갛게 색칠하는 요 범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 그렇게 되면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이런 모양을 만들 거라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교차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기능을 가지고도 응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예를, 쉬운 예를 한번 잠깐만 간단한 도형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창을 다시 새로 만들기. 자, 모델 2로 자, 하겠고요. 스케치를 자, 먼저 X, Y 평면에 그대로 들어가서 딱 원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치수를 한번 주겠습니다. 치수를 파이를 한 200으로 해볼까요? 크게. 자, 200. 네, 이것만 그릴 거예요. 자, 스케치 종료. 다시 홈 버튼이나 트리메트릭. 자, 이쪽에다 이제 하나 그렸는데 이거와 똑같이 자, XZ 평면에 하나 또 그려볼게요. XZ 여기로 들어가서 확인. 자, 여기도 원을 또 하나 그릴 거예요. 크기도 똑같이. 네, 다시 한번. 자, 파일을 200으로. 네, 아까 그러니까 사이즈가 같으니까 옆부분이 딱 맞아 보이죠? 자,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돌출을 실행을 할 겁니다. 네, 돌출. 자, 그러면은 위에 돌출이 있죠. 자, X 단축키로 눌러볼까요? X 눌러도 실행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둘 중에 뭐 순서는 관계없어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자, 지금 돌출이 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값 대신에 이게 앞, 뒤로 같이 돌출이 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대칭 값으로 바꾸고 쭉 대충 그냥 넉넉한 사이즈로 잡아당겨 볼게요. 적용했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살짝 보이는데 곡선이 또 있잖아요. 얘도 대칭. 그쵸? 그럼 두 개가 가운데가 겹치는 공간이 생길 거예요. 이때 교차를 딱 눌러주면 바디는 이미 자동으로 선택이 됐어요. 어차피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인을 하면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모델링을 잘하는 학생들은 보면 좀 상상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될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두 개의 원통을 교차를 시켰더니 가운데 부분의 형상이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남더라라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뭐 도면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능만 더 설명을 하고 마지막 수업을 마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강의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UGNX로 실습을 해봐야 돼요. 추후에 과제를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하고 자, 스케치를 들어가서 XY 평면 이번에 설명할 것은 도면을 보고 할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 할 거냐면 사각형의 원점을 붙여서
자, 이런 객체를 하나 그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린 건 도형이 있으면 뭐 안에 다른 도형이 또 있고, 네, 지금 방금 연습한 게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각자의 닫힌 도형들이 다 자기 각자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 건데,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여기에 스케치를 내가 하나의 스케치, 이게 1번 스케치에 여러 개를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뭐 그냥 제가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자, ESC하고 선 끊었어요. 그리고 스케치 종료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형태에서 돌출이, 제가 아까 연결된 곡선을 썼는데 이 리셋을 했어요. 재설정을 하게 되면 얘는 다시 추정 상태로 가요. 추정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객체가 몽땅 다 선택이 된다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참 모양이 이상하죠. 겹친데 또 모양이 형상이 겹쳐 있고,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도 일부러 아마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고, 자, 내가 원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부위만, 어떤 구간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출을 시킬 때 이게 지금 추정 상태 말고 단일이나 또는 연결된 곡선, 제가 지금 연결된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쓸 때 보면은 옆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보이는 부위들이 있죠.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같이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교차에서 정지라고 해서 얘를 켰어요. 키고 교차 부위를 인식을 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보통은 얘를 안 켜고 그냥 연결된 곡선을 하게 되면 선택하면 이렇게 연결된 얘만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쉬프트를 누르고 다시 찍어보면, 자, 다시 해제가 되죠. 근데 이걸 킨 상태에서 이 위치를 다시 찍어보면 요 교차가 되는 다른 선과 만나는 위치까지만 인식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계속, 자, 여길 찍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길 찍을 수도 있고 이쪽을 찍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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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뭐 가운데 빵 뚫어주고 싶으면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자, 다시 한번, 다시 돌출. 혹은 자, 연결된 곡선인 상태에서 교차해서 정지를 또 켜요. 그러면 뭐 여기는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한 번에 갔어요. 뭐 걸리는 게 없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삼각형 부위만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 그러면 이 작업이 이 부위에 대해서만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그런 기능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기능을 끄고 위에와 조금 비슷하게 생긴 이러한 형상은,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와, 자, 지금 이렇게 연결된 곡선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쵸? 네, 요 부분.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저게 뭐지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필렛 따르기라는 것은 요즘 설명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자, 연결된 곡선 체인을 선택하는 경우 체인에 있는 접한원, 원호 또는 원을 따라 자동으로 체인을 합니다 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원호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린 형상에는. 그래서 이 기능이 아직은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뽑아도 뭐가 다르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취소를 다 하고, 자, 지금 보면 스케치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케치를, 선을 아무 선이나 더블 클릭, 또는 트리에 있는 스케치를 더블 클릭, 아무데나 이렇게 찍으면, 다시 지금 스케치 상으로 들어갔구나. 더블 클릭하면 다시 스케치 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필렛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을 조금 넣었는데 다시 한번 돌출을 할 때 요놈을 키면 그쵸? 이 뒤에 있는 직선 중에 뭔가 하나를 찍더라도 이 구간을 얘가 인식을 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네, 근데 아무래도 이 기능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도 이 교차에서 정지를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다시 과제로 가보면 지금 3번 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다 그렸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4번에 대한 작업, 이미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4번을 혹시 그려볼 수 있는 학생들은 예, 한번 스케치를 혼자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속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불린이라는 기능으로 응용해 볼 수 있는 게 5번 과제예요. 자, 지금 도형이 총 8개, 그 뒤에도 뭐 비스무리한 애들이 있는데, 일단 뒷페이지는 말고 앞에 한두 개 정도만 먼저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치수 기입이 왜 안 들어가 있냐면, 여기 칸이 써보시면 보여요. 이때 요 한 칸당 10mm씩으로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여기는 70mm. 네, 옆에는 뭐 이렇게 되면 40mm. 그쵸? 높이도 40mm.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1번 과제를 가지고 예, 한번 그려보고 오늘 요 1번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과제는 이번 주는 동영상만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주 수업이 이제 학교에서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이후부터는 과제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과제를 꾸준히 본 학생들은 이제 이후에 작업이 그동안의 것들이 누적이 돼 있을 거고 잘 보지 않거나 그냥 출석을 위해서 그냥 동영상을 돌려만 놨다면 지금이라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제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화면으로 와서 자, 새로 만들기. 무조건 부품 하나에 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화면에 여러 개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 새로 창을 띄웁니다. 하나씩 만들 때마다. 자, 제일 먼저 스케치. 자, 확인.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점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바닥에 사각형. 아까 사이즈를 방금 확인한 것처럼 여기는 70mm, 여기는 40mm. 자, 이렇게만 그려서 먼저 작업을 하셔도 좋고, 또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홈이 파진 데가 있었으니까 여기를 딱 직선을 하나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칸이 두 칸이었던 것 같아서 20mm, 이쪽은 칸이 세 칸이네요. 그래서 30mm. 구속이 다 됐죠? 자, 우선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하셔도 되고, 조금만 더 방금 전에 배운 걸 응용을 해본다면 제가 요렇게만 해서 돌출을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작업을 또 스케치를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왕이면 일자로. 근데 삐뚤어질 것 같으면 추후에 구속을 줘도 되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좀 넘어가게 그리세요. 네, 그러면 트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신경 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놔두세요. 여기도
이 정도 위치에서 네, 일부러. 여기는 지금 보니까 튀어나오는 데가 한 칸이었어요. 그래서 10mm. 삼각법으로 투상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면 도면 해독 시간에 삼각법을 배운 학생들이면 이 형상을 보고 지금 제가 뭘 그리는 거냐면 평면도를 그리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지금 위에서 본 형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 요 선. 여기는 두 칸, 여기는 한 칸이잖아요. 지금 요걸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20mm가 되겠네요. 네, 우선은 이렇게만 작업을 합니다. 다음 스케치 종료. 자, 그럼 제일 먼저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자, 얘는 꺼고 연결된 곡선인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도형만 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두께의 높이가 얼마였냐면 여기 보니까 제일 밑에 칸만 한 칸이에요. 그래서 10mm. 자, 이렇게 한번 주고 확인. 그쵸? 자, 그런데 아까 밑에 또 칸을 이미 만들어 놨던 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출을 할 건데 요런 애들을 작업을 해줄 때 자, 이때 교차에서 정지를 이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 요거 하나만 하고 그 다음 것도 따로 하셔도 되고 지금 보니까 양쪽에 얘하고 이쪽의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높이가 40이었죠? 자, 이때 올라갈 때 추정된 결합이죠. 확인을 하면 이렇게 합쳐졌으니까 경계선이 안 보이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작업 순서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부분만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케치는 두 가지 방향. 내가 이면에 스케치를 그려도 좋고 뒤쪽 면에 스케치를 그려도 좋고 네,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돌려서 그냥 뒤에 수월한 면으로 자, 스케치 누르고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렸던 스케치법을 좀 응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막 처음서부터 여기다가 막 호도 그리고 모도 하고 막 그러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스케치한 거 있잖아요. 일단 사각형을 딱 그려요. 바깥에 넘어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빠져도 여긴 빠질 게 없잖아요. 하고 보니까 양쪽에 칸이 이렇게 한 칸씩만 남고 가운데는 두 칸. 그리고 직선 구간이 여기를 지금 보면 직선 구간이 여기가 한 칸,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또 한 칸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봅니다. 자,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칸으로 잡을게 합쳐서 20. 여기가 한 칸이었죠. 사이드가 10. 여기도 위로 다시 10. 참 구속이 됐고요. 바깥에 넘어가는 쪽은 굳이 구속을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필렛으로 아까 배웠으니까 마주보는 두 변을 필렛 요 변에 탁 붙여서 예, 아까 썼던 거 지금 여기서 또 쓰는 거예요. 요선은 숨기는 거 있죠? 참조선. 자, 구속이 들어갔나 볼게요. 보시면 여기 색깔 다 들어갔죠. 바깥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스케치 종료하고 자, 다시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럼 돌출. 이때는 이 교차에서 정지가 계속 켜져 있으면 얘도 이 부분만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찍어서 이걸 빼도 돼요. 이 부분만. 근데 돌출을 할 때 이거를 끄고 그냥 연결된 곡선을 하게 되면 그냥 이 구간이 다 선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빼줘야 되니까 방향에서 반전. 그렇죠? 너무 여기까지 오면 다 빠질 수 있으니까
딱 값을 이렇게 맞춰줘도 되고 조금 넘어와도 빠지면 어차피 없어져요. 그리고 얘가 지금 보면 추정해서 자동으로 빼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확인하면 쏙 빠졌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건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작업이 다 된 학생들은 요 선 같은 거 지우려고 혹시라도 뭐 딜리트 키로 막 지우고 그러면 안 돼요. 요 선을 얘는 지우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이 모형의 베이스가 되는 선이기 때문에 추후에 얘는 숨겨주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놔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실습이 시작이 된 지 좀 됐는데 정말로 좀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질문 좀 많이 해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과제가 나갈 거니까 꼭 열심히 공부하세요.